다고 그 얘기를 하시고 또 이제 이거 좀 수학을 그분들은 좀 수학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론 쪽에도 이제 기본 공식으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을 정도가 되니까 거의 그 두 분 다 하시점이 너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작년에도 사실 강의를 하면서 전기철도하고 신호만 하면은 조금 어렵습니다. 거의 퍼펙트하게 맞으시면은 되는데 그게 좀 한두 문제 차이로 떨어질 수 있으니까 전기 이론을 좀 보셔서 전기 이론을 조금 되면은 거의 안정권입니다.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근데 여기 사지선태형이면 60문제면 예. 우리가 상식적으로 할 때 예. 가나다가 15개씩 나온다고 봤는데 이 답안지를 보니까 안 되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은 사실은 이제 뭐 수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거의 그렇게 그런 패턴을 맞춰주잖아요. 근데 여기 이제 문제은행식은 그런 게 없어요, 사실은.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오늘 그런 뭐 편중이 많이 되죠. 20개가 나올 수도 있고 13개 뭐 그렇게 나오네. 근데 이제 그 앞에서 저번에 저기 얘기하셨듯이 가장 많이 이렇게 눈에 익은 거 있잖아요. 또 짝 찍어놓고 네, 확실한 걸 먼저 보시고 이렇게 조금 이거다 저거다 좀 하실 때는 바로 눈에 들어오는 거 찍으시면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 이렇게 전기 쪽에 이렇게 무슨 자격증 시험이든 간에 길게 이렇게 설명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맞는 것은. 그러면 거의 그쪽이 답이더라고요. 맞습니다. 90개인데 3년 700개. 자, 여기 20번이요. 20번 또 저 하겠습니다. 우리가 회색 신호기가 이제 오연시잖아요. 오연시에서 진행 신호 중에 이게 주하고 보조가 끊어졌을 때 다음에 신호 현실은 뭘 현실을 하는가. 이게 그 G램프가 끊어지잖아요. 그러면 YG도 못 키죠. 그죠? 진행도 못 키고. 그 다음에 킬 수 있는 게 Y밖에 없는 거죠. 그런 의미입니다. 이해하셨죠? 그죠? 예를 들어서 지금은 LED이기 때문에 뭐 이런 일이 없지만 예전에는 이제 우리가 백열등처럼 필라멘트를 사용을 했어요. 근데 신호는 필라멘트가 두 개예요. 주하고 보조하고. 그래서 두 개가 동시에 끊어지잖아요. 그러면은 진행께 그 G램프가 그린이 끊어지면은 조합해서 쓰는 YG도 킬 수가 없고 자기 신호인 진행도 켤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의 신호가 최상위로 해서 현시가 되는 거죠. 비록 조건들은 다 만족을 하지만은 그 램프가 그래서 이때는 이제 고장 검지도 같이 들어옵니다. 건널목 제어 방법 중 점 제어 방식이 아닌 것입니다. 제가 그 뭐냐면 연속 제어하고 점 제어하고 저기 설명드렸죠, 그죠? 점 제어는 저희가 그 어느 그 특정한 포인트를 지날 때만 동작을 하는 거라고 했죠. ATS하고 ATP가 점 제어예요. ATS도 보면은 우리가 저기 열차가 ATS 지상자를 지나갈 때 응동을 하잖아요, 그죠? 다음 지상자가 지날 때까지 앞에서 신호기 현시가 바뀌어도 그 처음 들어갈 때 받았던 신호 그대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점 제어예요. 그죠? 연속 제어는 그에 반해서 ATC 신호는 궤도에서 올려져요. 그래서 앞에 열차가 지나가는 거에 의해서 얘는 바로바로 바뀌어요. 그래서 훨씬 더 안전하고 신호가 신속하게 바뀌는 것을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건널목도 마찬가지죠. 그죠? 우리가 점 제어 방식은 제어자 방식입니다. 아까 201, 401 있었죠. 이게 제어자인데 여기 뭐냐면은 시설에 사용하는 트롤이라든가 모닥카가 시점을 지나가다가 종점이 들어가기 전에 예를 들어서 트롤리를 걷어내버려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열차 지나갈 때는 무경보가 납니다. 연속 제어가 안 되고
제어자 방식에서 건널목은 얘가 끝까지 안 온 걸로 인식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정상적으로 종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건널목 기능이 정상화가 안 된 거예요. 근데 궤도회로 방식은 궤도회로와 저기 뭐 낙하됐다가 동작을 하면은 다 초기화가 돼서 원상으로 복귀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제어 방식이 아닌 것은 궤도회로고요. 궤도회로는 연속 제어 방식이다. 여기 뭐 차축 개수 장치나 레일 접촉기, 건널목 제어기는 다 점제어 방식입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여기도 아까 제가 앞에서 나온 문제하고 똑같습니다. 자동 폐색 장치가 다른 폐색 장치하고 다른 점은 이건 저기 뭐야 열차하고 신호기가 그 뭐냐면 같이 연동이 돼서 하는 그런 부분들을 설명한 겁니다. 뭐 상대방하고 완전 협의하에 시행하는 것은 우리가 그 연동 폐색의 종류죠, 그죠? 그리고 신호 전구의 단자 전압은 특별한 경우에 아까 0.8에서 0.9배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것도 계속 중복이 되는 문제고. 그리고 궤도회로에 한류 작용을 하는 기기는 궤도 저항자죠, 그죠? 교류 NS형 전기 전철기의 제어 계정기는 아까 유국 유의 자기 유지 계정기입니다. 전철 제어 계정기요. 유도 신호기의 설치 위치는 유도 신호기는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 뭐냐면은 열차가 그 우리 도착선에 있거나 또 이제 그 지장을 받고 있을 때 장내 신호를 현실을 못해요. 그래서 유도 신호를 현실을 해서 그 유도에 의해서만 들어와서 그 뭐냐면 열차가 복합 열차를 뭐 이렇게 조인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렇게 그런 데 사용하는 게 유도 신호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우리가 보통 이게 이제 신호기라면은 여기 신호기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진로 선별등이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유도 신호기가 설치가 돼요. 그래서 장내 신호기 하위에 설치를 합니다. 장내 신호기 아니 저기 유도 신호기의 그 정의는 뭘까요? 소등이죠. 네. 그리고 33번 세정자와 세정 간 홈의 간격은 3mm입니다. 그리고 축전지의 충전 방식이 아닌 것은 아까 뭐 우리가 부동 충전, 뭐 균등 충전, 정전화법, 정전율법은 다 있고요. 유도법은 아닙니다. 안전 측선을 설치하는 목적은 신호 모진 방지죠, 그죠? 물론 뭐 저기 뭐 추돌 방지라든가 뭐 이런 것들도 사고 방지를 위해서 하겠지만은 일단 그 동시 어떤 열차가 진입하다가 그 뭐냐면 오버런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모진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진로 조사 계정기의 평상시 상태는 무여자죠, 그죠? 이것도 제가 카페에서 제가 그 피드백 했죠, 그죠? 진로 이제 저기 뭐야 진로 선별하고 선로 전환기가 다 동작을 저기 전환을 했어요. 그래도 한 번 더 확인하는 게 진로 조사예요. 아, 이 진로에 따라서 선로 전환기가 제대로 방향이 저기 뭐야 이렇게 맞게 됐나 안 됐나를 다시 확인하는 게 진로 조사 계정입니다. 그래서 평상시 때는 무여자 됐다가 여자가 되죠. 진로 조사 계정기가 이름이 ZR이죠, 그죠? ZR입니다. 좋다. 예. 단등형 색등식 신호 현시는 여기서도 이게 저기 뭐야 이렇게 우리 카페에서 나왔죠, 그죠? 정지하고 진행만 봤는데 주의는 왜 튀어나왔냐? 이게 또
나왔는 얘기입니다. 아까 앞에서 나온 그런 얘기하고 똑같습니다. 그리고 직류 직권 전동기가 전차용에 사용되는 주된 이유는 사실은 이제 직류 우리 전철 구간은 도시철도 구간이죠, 그죠? 거기에는 직권 전동기를 사용을 해요. 근데 저희 교류형에서는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지 않고 유도 전동기를 사용하는데 그 기동 토크가 크고 속도 제어가 용이하기 때문에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합니다. 저희 실호에서는 직류 직권 전동기를 사용하는 게 건널목 전동 차단기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40번 단계조식 궤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리고 이게 자꾸 헷갈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궤도 회로 설비비가 복궤조 같은 경우는 양쪽 좌우 레일에 하니까 비싸겠죠, 그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복궤조식에 비하면 안전도가 떨어지는 거죠. 그리고 궤도의 한쪽에 전차선 귀선전류가 흐릅니다. 근데 단계적으로 한다고 해서 운전 속도가 향상되고 보안도가 좋은 건 아닙니다. 보안도는 떨어지고 운전 속도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자동 폐색 신호 장치를 설치하는 효과와 거리가 먼 것입니다. 이건 안전도 제고나 신뢰성의 향상, 선로 용량 증대는 관련이 있는데 열차가 더 많이 운행하면은 기관차 업무량은 더 많아지는 거예요. 43번 전철기 전환과 관계없는 거. WNR 전철 세정 개정기죠, 그죠? WR은 전철 제어 개정기고 CR은 진로 선별 개정기입니다. 그리고 NKR, RKR 이것은 전철 표시 개정기죠, 그죠? 전철기가 다 돌아간 다음에 이게 정상적으로 그 이상이 없다는 걸 표시를 해주는 거지 직접 전철기 전환의 그 제어하고는 관련이 없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42번은 42번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안 해도 돼요? 예, 안 해도 돼요. 이거. 말씀을 좀 이게 해주시면 옛날 문제가. 그리고 44번 전철 제어 개전기 회로의 조건이 아닌 거. 전철 제어 개전기 WNR을 동작시키기 위해서 궤도 회로라든가 전철 선별, 진로 세정 다 들어가요. 접근 세정은 나중에 전철기가 다 돌아가고 나서 진로 조사하고 난 다음에 접근 세정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45번 개전기의 역할이 아닌 것은 우리가 스위치 역할을 한다고 그랬죠, 그죠? 스위치 역할을 하니까 회로를 차단하고 회로를 구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전류 증폭은 아니에요. 전류 증폭은 우리가 그 앰프라고 해가지고 오디오를 하면은 프리가 있고 파워가 있죠, 그죠? 파워는 그 들어오는 입력에 비해서 전원을 증폭시켜주는 게 사실 파워잖아요. 46번 시소 개전기가 사용되는 회로는 우리가 접근 세정하고 보류 세정입니다. 접근 세정 회로에서 그 장내 신호기 같은 경우 90초죠, 그죠? 그리고 출발 신호기는 30초고요, 그죠? 그리고 진로 정자식과 진로 선별식으로 구분되는 것은 전기 개전 연동 장치입니다. 개정 회로를 이용하여 열차 유무에 따라 신호 제어를 하는 것은 자동 신호기죠, 그죠? 여기 말하면은 이 자동 폐색 신호기죠. 주 신호기가 아닌 거. 그러면은 아까 종속 신호기 찾아내면 되죠, 그죠? 네, 종속 신호기는 원통 중입니다. 본방, 통과, 중계. 그리고 50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문제하고 중복이 돼서 패스. 그리고 51번도 단선 구간에서 연동 개정이라고 해서 이 문제도 계속 중복이 돼서 나오고 있습니다. 열차를 하나의 선로에서 다른 선로로 분기할 때 분기기 구성 요소가 아닌 거. 이거 니드 철차 크로싱이죠. 네. 철차가 크로싱이고 이거 이제 전철기 리드 크로싱입니다. 안전 측선은 아닙니다.
그리고 53번 같은 경우에는 그 아까 저기 뭐야 그 단선 구간 선로 용량 구하는 공식이 있죠, 그죠? 예, 1440 나누기 그 A 플러스 B 플러스 C하고 F 이렇게 구하면 되죠, 그죠? 예. 그리고 54번 연동도 도표 세정란 숫자에 동그라미를 붙이는 것은 이제 우리가 저기 뭐냐 선로 전환기를 단위로 세정하는 거예요. 여기 동그라미 안에다가 53호 하면 53호를 단위로 세정하는 거예요. 정의로 세정하는 건가요? 정의로 세정하는 것은 그냥 숫자만 있어요. 53호, 53호. 이게 만약 53호를 정의로 세정하면 대부분 뭐 본선일 거고요. 그죠? 예를 들어서 53호를 단위로 세정하는 것은 우리가 그 부본선이라든가 이제 그런 부분이 있을 때 53호를 단위로 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55번도 이거 옛날 거라 넘어갑니다. 부동 충전 방식의 특징이 아닌 것은 과충전, 과방전의 손상을 받지 않는다. 이건 뭐 우리가 저기 이건 균등 충전 방식에서 과충전이나 과방전을 뭐 이렇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리고 57번 계절로시 궤도회로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계정기는 항상 무효자 상태죠, 그죠? 전원이 안 들어간 거니까요. 그리고 궤도회로에 진입하면은 계정기가 여자한다. 그리고 궤도 계정기가 여자하면 정지 신호를 현시한다. 이렇게 지금 폐전로식 궤도회로하고 반대 개념이에요. 궤도 계정기가 동작하면은 전철기를 전환할 수 있다. 이건 안 되는 거죠, 그죠? 예. 계절로식에서는 궤도 계정기가 동작한다는 이야기는 열차가 그 선로 전환기 안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도중 전환이 되기 때문에 전철기를 전환할 수 없는 거죠. 자, 그리고 58번. 궤도 회로 내 열차 차량이 있을 때 전철기를 전환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은 철사 세정이죠, 그죠? 여기 신호라는 말은 하나도 없죠. 진로라는 말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이럴 때는 철사 세정이, 그죠? 신호를 취급하였거나 뭐 진로를 취급했다가 하는 것들은 진로 세정이나 진로 구분 세정입니다. 궤도 회로를 사용하지 않는 폐색 장치는 통표 폐색 장치죠, 그죠? 여기 연동 폐색도 사실 그 역간의 궤도 회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역간의 궤도 회로를 밟았을 때 그 진로가 그 열차가 뭐 진행 중이라는 그런 게 뜨고 저기 뭐야 열차 취급이 안 되겠죠, 그죠? 단선 자동 폐색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60번 같은 경우는 앞에서 또 문제가 그 중복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뭐 19번은 뭐 임대수분도 계속 나오는 거죠. WLR은 전철 세정 계정이죠. 전철 제어 계정기는 이름이 WR이죠, 그죠? 전철 표시 계정기는 KR이죠. 그리고 24번이요. 통레일이 두 번이 있어요. 그 다음에 좌우 두 개의 분기에 사용을 한다. 이렇게 이제 그 뭐냐면은 분기되는 게 보통 선로 전환기죠, 그죠? 이게 지금 만약에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삼지예요. 그죠? 이게 우리가 그 세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이렇게 해서 삼지가 되고 두 갈래로 갈라지는 것은 우리가 보통 선로전환기라고 합니다. 삼지형이 설치한 게 있어요. 예, 일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뭐 예전에 많이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렇게 많이 사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보지 못해가지고. 정지 선로전환기 회로 제어기 표시 접점의 구성 조건은 회로 제어기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그죠? 이게 이제 그 선로전환기가 완전히 이제 그 뭐냐면은 동작한 것을 확인하고 전원을 끊기 위해서 이게 회로 제어기를 만들어서 이걸 이제 저쪽에 그 LCP라든가 조작반에다가 선로전환기가 이상 없다는 것을 표시를 해줘요. 근데 이거 뭐 제어계장기 여자라든가 전동기 회전 이런 건 아니고 최종적으로 턱레일이 기본 레일하고 밀착이 되는 걸 확인하는 게 회로 제어기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밀착 검지기라고 있어요. 그죠? 밀착 검지기에 구성이 다 돼야 이 회로 제어기 접점하고 밀착 검지기까지 해서 그 실내로 그 표시가 되는 걸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27번. 궤도회를 통해 열차를 검지를 하고 연동장치로부터 신호 정보를 수신하여 차상으로 전송하는 장치는 ATC죠, 그죠? 그리고 ATC는 두 가지가 있어요, 신호가. 궤도 회로로는 연속 정보를 보냅니다. 특히 고속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세 가지 그 속도 정보를 보내요. 우리 뭐 예고 속도, 명령 속도, 실행 속도하고, 그 다음에 폐색 구간의 길이, 구배, 또 자기가 운행하고 있는 선로의 T1이라든가 T2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차상으로 보내줘요. 근데 이제 루프 코일이 설치가 되는 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반선에서 고속선으로 진입을 한다거나 고속선의 일반선, 또 전차선 절연 구간, 또 터널 입출구 그런 것들은 불연속 정보 전송 장치라고 해서 보내는 게 이제 ATC예요. 우리 ATS나 뭐 이런 것들은 아까 앞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CTC는 여기 아니고요. 그죠? ATP도 열차를 앞에 열차를 검지해가지고 속도를 제어를 하잖아요. 이건 거의 근데 여기 ATP 없잖아요. 없으니까. 네. ATP는 연속 제어는 아니에요. ATP는 발리스에 의해서 지상으로 정보를 줍니다. 여기 ATP의 그 레벨이 1, 2, 3이 있죠, 그죠? 1은 우리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거고요. 지금 2나 3은 이제 무선으로 해서 열차를 그 정보를 주는 거예요. 지금 이제 1단계에서는 발리스로 해서 열차 정보를 보내주고 또 열차의 유무는 궤도회로에 의해서 열차를 검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차상 신호는 사실은 맞는데 궤도 회로를 통해서 이렇게 주지는 않아요, 정보를. ATS 지상자 회로를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여기 코일이 있죠. 콘덴서가 있고 저항자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보면은 ATS 지상자가 하얗게 돼 있어요. 여기에 코일이 감아져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케이블은 저항 역할을 하고 이 속에 또 CR 박스라고 있는 것들은 콘덴서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세 가지는 맞고 OPM프는 아니에요. 이게 이제 그 신호를 증폭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상에 있는 설비는 아닙니다. 29번. 과전류를 제한한다. 이것은 사실 한류장치죠, 그죠? 한류장치라는 게 전류를 제한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궤도 저항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선로전환기의 세정장치라는 것은 선로전환기를 전환하고 세정한다. 여기에서 우리가 선로전환기의 작용 중에 보면은 회정, 전환, 세정 있죠, 그죠? 그 순서도 사실 시험 문제 나옵니다. 먼저 돌아가려면은 락킹을 풀어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돌리고 나서 나중에 끝났을 때는 또 락킹을 해줘야지. (31번) 건널목의 경보 시점에 설치해야 하는 기기는, 이건 이제 제어자 방식이에요. 그죠? 2420은 시점이에요. 그리고 2440은 종점부입니다. 그래서 2420은 회전로 방식을 사용을 합니다. 그죠? 열차가 밟으면은 낙하에서 경보를 시작하는 게 2420이고, 2440 같은 경우에는 우리 경보 종점에 설치를 해서 열차가 다 통과를 하면은 그 건널목을 다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돼. 그죠? 그래서 반대로 우리가 개회로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2번. 전압이 인가되면 일정 시간 후에 경과한 후에 접점이 닫히고 전압을 끊으면은 바로 접점이 열리는 것을 온 딜레이 타이머라고 하는 게 이제 한시 동작이에요. 우리가 일정 시간 동안 경과한 후에 접점이 닫힌다는 동작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을 끊어버리면 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시 동작형입니다. 교류형 전기 선로 전원기 전동기 활 전류는 슬립 전류하고 똑같은 말입니다. 8.5A 이하고요. 그리고 34번. 34번도 아까 나왔었죠. 그죠? 여기 지상자, 차상자, 발진 증폭부, 여과기, 계전기. 아까 MR이라고 나왔었죠. 그죠? MR이나 계전기랑 똑같은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여과기라는 게 아까 BPF라고 이제 그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35번. 여기 분기기 구성 요소는 또 여기 문제가 나왔네요. 이렇게 변형돼서 자꾸 나옵니다. 절연부라든가 가드레일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근데 확실하게 외우는 것은 포인트 리드 크로싱이라고 이렇게 먼저 외우시면은 혼동되실 일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38번. ATO 구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열차가 ATO 기능에서 기능이 이제 있어요. ATO 기능에 보면은 열차가 자동 출발 기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가감석 제어가 있고, 정위치 정차, 그 다음에 열차 출입문 제어, 그리고 승강장 안전문 제어, 이런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차가 출발하는 역에서는 자동으로 출발하고 ATC에 의해서 그 주어진 속도를 지키게 얘가 감시를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열차가 속도가 초과했다 그러면 비상제동을 걸어주고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은 제동을 풀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플랫폼에서 우리 승강장 안전문을 정확하게 이제 열고 닫으려면은 정위치에 정차를 해야 되잖아요. 이것도 이제 ATO의 기능입니다. 그리고 정위치 정차를 했어요. 그러면 열차 출입문하고 승강장 안전문하고 허용되는 한도 내에서 같이 이제 동작을 하게 하는 게 ATO의 기능입니다. 그래서 가번 같은 경우는 제한 속도 이하로 떨어지면 제동을 풀어준다. 열차의 발차 지시가 주어지면은 수동으로 가속된다가 아니고 자동으로 가속이 됩니다. 그리고 다번 같은 경우에 자동 운행 중에 ATC에 의해 속도 제한을 받는 경우 비상제동이 체결됩니다. 이거 속도를 초과를 했을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좀 애매한 게 예. 제한 속도를 지금 예를 들어서 일정 부분을 낮추라는 지시를 받으면은 예.
비상제동이 아니라 제동을 써갖고 속도를 맞추는 게 맞는 거 아닌가 해서 그 근데 문제가 이 좀 속도 있어요. 제한이라는 말이 예. 속도를 초과를 했을 경우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 초과라고 비상제동이면 완전히 차를 세우는 거잖아요, 또 완전히.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완전히 세우는 건 아니고 비상제동으로 해서 이렇게 한번 꺾어주지만은 그러니까 우리가 나중에 통상 비상제동은 정지를 시키는 게 비상제동이고 제동은 속도를 가감하는 게 제동이고 그런 건데 약간 좀 차이가 있지 않을까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게 그 ATO라는 게 사실 이제 나중에 가면은 무인 자동 운전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상용 제동을 쓸 수가 없어요. 얘가 빠른 시간 내에 비상 제동을 해서 속도를 떨어뜨린 다음에 이 앞에서 나오죠, 그죠? 또 제한 속도 이후로 떨어지면 제동을 풀어줘요. 그러니까 얘는 정차를 위한 비상 제동이 아니에요. 속도를 빨리 떨어뜨리기 위해서 비상 제동을 걸어두는 겁니다. 아, 답은 2번이네요. 예. 아, 그 예. 10번으로 돼 있어요. 예? 그래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문제를 제가 원래 이렇게 다른 버전으로 해서 보충을 했는데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문제 가지고 좀 설명을 해주고 ATO에 대해서는 뭐 자세하게 풀이해 놓은 게 없으니까 확실하게 자동운전 이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아까 ATC 기능에서 자동으로 가감을 했잖아요, 그죠? 그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39번 신호기판 표지 및 선로 전환기 등의 기기 상호 간에 일정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는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하는 거죠. 연세 연동해서 세정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 일정한 순서에 의하지 않고는 우리가 임의로 뭐 할 수가 없고 조작자가 아닌 사람이나 다른 절차에 의해서는 동작하지 않도록 하는 게 연동장치잖아요, 그죠? 연동장치라는 의미가 그 연세라는 의미를 이제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로전환기, 신호기, 궤도회로를 다 연동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다 같이 연관해서 이렇게 주어진 순서에 의해서만 동작을 해서 세종하고 연세하고 좀 저희들 봤을 때는 조금 약간 헷갈리거든요. 세정은 각각에 대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저희도 그 순서에 의해서 일단 세정이 딱 되면은 조작할 수가 없는 것도 세정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봤을 때는 세정 아까 그 철사 세정이라든가 진로 세정 그런 것들은 단편적인 거고 이 부분들은 연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부분을 일으키고 연세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설비는 연동장치죠.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0번 페들로식 궤도 회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입니다. 페들로식은 다른 건 다 맞죠, 그죠? 근데 열차 차축에 의해서 궤도 개정기가 여자하는 것은 계절로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를 푸실 때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은 한번 줄을 긋고 하시면 실수 안 합니다. 화면에서 한 거라 줄 글 수가 없어요. 그렇더라도 문제를 한 번 더 자세히 보셔야 돼요. 전자연동장치의 중요 구성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전자연동장치는 저희가 연동장치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연동논리부, 광통신부, 표시제어부, 회로제어부. 표시제어부는 운전실에 있는 그 모니터가 표시제어부예요. 그 유지보수부는 그 유지보수자가 볼 수 있는 우리 이렇게 이제 그 컴퓨터 설비고요. 그 다음에 연동논리부는 기계실에서 우리가 예전에 그 계전기를 다 지금은 우리 컴퓨터 그 로직하고 소프트웨어에서 동작시키는 게 연동 논리부입니다. 그리고 광통신부는 여기 표시 제어부라든가 CTC라든가 하고
뭐냐면 연결해주는 통신 장치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계전기 렉 판넬은 아닙니다. 이거 이제 뭐 어떻게 보면은 하부 설비로 있지만은 우리가 중요 구성으로는 저기 이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42번 한류 장치의 주된 역할은 이거 계속 나왔었죠, 그죠? 단락 전류를 제한하는 거. 그리고 43번도 앞에 문제하고 중복이 됐습니다. 44번 문제가 좀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페일 세이프라고 그래가지고 안전측으로 동작이라는 그런 어떤 신호의 원칙이 있어요. 그래서 고장이 나더라도 사람이라든가 어떤 설비가 위험한 상태로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럴 때는 계전기는 우리가 동작했던 것을 낙하시켜서 쇄정을 해요. 그리고 또 계전기가 낙하되면은 전원을 끊어버리는 것도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뭐냐면 원칙에 보면은 전원과 계전기 위치는 양 끝단으로 하고 또 이제 제어는 플러스 마이너스 회선을 다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뭐 고장 시 안전측 동작 원칙이라든가 신뢰도 확보 원칙 뭐 이런 부분들은 사실 맞고 계전기가 무여자 쇄정이에요. 근데 여기는 여자 쇄정이라고 해요. 여자는 평상시가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주어진 조건을 충족했을 때 이렇게 동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아닙니다. 그리고 궤도회로 같은 경우에도 철사 쇄정이 뭐냐면은 선로전환기를 포함한 궤도가 낙하돼 있을 때는 우리 선로전환기를 취급할 수 없는 거죠. 그죠? 그게 이게 보면은 안전측 동작의 원칙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건널목에서 전원이 없을 때 보면은 선로전환기 전동차단기가 내려와요. 그것도 안전측 동작이고 또 이제 우리 완목식 신호기에서 도선이 끊어지면은 전기가 떨어지죠. 그렇죠? 이것도 이제 안전측으로 동작하는 원칙입니다. 45번 이것도 이제 앞에 나왔었죠. 그죠?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궤도 회로의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뭐 우리 정육이라든가 궤도 계전기, 궤도 절연이라는 말도 있고 궤조 절연이랑 똑같은 말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헤드는 아니에요. 헤드라는 설비가 있긴 있어요. 근데 이것은 구성 요소는 아닙니다. 48번 전철 구간 실내 설비로서 전원기기를 포함한 신호기기의 접지 저항 같은 접지 저항이 세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신호에서 사용되는 접지 저항은 세 가지 10옴, 50옴, 100옴이 있는데 10옴 같은 경우는 대부분 실내 설비예요. 우리 CTC 기계실, 신호 기계실 뭐 그런 것들은 10옴 이하예요. 그리고 50옴은 전철 구간에서 사용되는 뭐 신호기라든가 그런 설비고 나중에 이 100옴은 중요하지 않은 설비들은 다 100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실내 설비라고 그랬죠. 그죠? 전원기기를 포함한 주요 신호기기의 접지 저항은 50옴입니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대로 실내 설비, CTC라든가 강력에 있는 신호 기계실 또 그런 부분들은 10옴 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건널목 전원 같은 거. 그리고 3위식 유국 선조 계전기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여기 3위식은 우리가 0도, 45도, 90도가 있어요. 근데 유국은 제가 말씀드렸죠. 유국은 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전원이 와서 극성을 바꿔주지 않는 한은 자기가 그 상태를 유지를 하는 게 유국 자기유지 계정입니다. 근데 여기서 전원을 차단하면 구성되는 접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지금 현재 상태를 유지를 하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보류 세정이 해정되는 시기는 열차가 신호기 내방에 진입했을 때 보류 세정이 걸립니다. 보류 세정하고 접근 세정은
접근 세정은 접근 구간이 있어요. 구간이 있고 보류 세정은 접근 구간이 없습니다. 보통 이제 그 우리가 무궤도 구간을 갖다가 보류 세정으로 무조건 취급을 하면은 걸리는 게 보류 세정이에요. 접근 세정은 접근 구간에 열차가 없을 때는 해정이 되죠, 그죠? 접근 구간에 있을 때만 우리가 장내 90초, 출발 그 30초를 세정으로 잡아주지만 그러면 이 열차 출발 그 신호기 내 방에 진입했을 때는 열차 출발 신호기에 진출했을 때 이게 보류 해정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 해정은 락킹이 풀리는 거잖아요, 그죠? 보류 세정이. 바깥에 있을 때, 그 신호기 바깥에 있을 때 무조건 걸려서 30초가 지난 후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 저기, 신호기 내방 구간에 완전히 들어왔을 때는 해정이 돼서 다른 뭐 신호를 취급할 수 있어야지. 그 의미입니다. 임피던스 폰트는 이거 자주 나온 얘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그리고 52번 같은 경우에도 사고간 보안 회로는 무조건 열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리고 여기 단계조식 궤도 회로도 나오네요. 그죠? 단계조식 궤도 회로가 상대적으로 복개조식에 비해서 보안도가 높은 건 아니죠. 그리고 54번 교류 전철 구간에서 각종 신호기에 몇 종 접지 공사를 해야 됩니다. 아까 3종 접지라고 했죠. 이게 저기 뭐야 10홈은 1종 그리고 50홈 같은 경우 2종 여기 100홈 같은 게 3종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우리 뭐 저기 뭐야 신호기기 같은 경우에는 3종 접지를 합니다. 아까는 50종이라고 했는데 아니 이제 여기가 보면은 전원 설비를 포함한 다른 설비를 하고 중요하지 않은 설비는 제가 100홈이라고 말씀드렸죠. 신호기도 중요하잖아요. 네? 신호기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 근데 신호기 위로 올라갈 일은 없잖아요. 그죠? 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3종을 하는 거죠. 자, 이거 우리 고속철도 안전설비에 대해서 55번에 나옵니다. 그래서 고속철도를 횡단하는 오버브리지나 낙석 등 또 붕괴가 우려지는 데서 그 선로에 침입하는 걸 금지하는 게 지장물을 지금 금지하는 1종, 2종, 3종 이런 접지 용어 자체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어요? 있어요. 정기 규정에 있습니다. 아니 그게 최근에 한 2년, 3년 전에 없어졌거든요. 1종, 2종, 3종이라는 자체가. 근데 저기 옛날에 나온 문제라. 네. 근데 지금은 만약에 1종, 2종, 3종이 없으면은 이걸로 이렇게만 하는 거죠. 사실. 네. 근데 그 K15 규정인가가 3년 전에 뭐 바뀌어가지고 바뀌어서 네. 없어졌거든요. 그게- 그거하고 접촉되는 기출 문제는 사실 싹 가려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런 문제들은 여러분이 좀 저기 빼셔서 공부하셔도 돼요. 왜냐면 이게 지금 가져온 게 네. 그 접지에 관련된 것은 이거 한국 저기 뭐야 전력 쪽에서 가지고 오는 게 제일 확실한 거죠, 그죠? 전기 규정. 그렇죠. 거기서 그게 메인이에요, 그죠? 거기에 의해서 뭐 철도도 해당이 되고 철도도 사실은 이제 전기의 이제 응용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전기 법규라고 있죠, 그죠? 전기 법규라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얘기하신 부분인데 그 부분에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뭐 사실은 뭐 예전에 나온 문제 기출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풀어드리는 거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 이제 56번 여기 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신호 이렇게 나오죠, 그죠? 이건 뭐죠? 진로 세정이죠, 그죠? 그죠? 이거 예문 볼 필요도 없어요. 신호기의 진행을 지시하는 뭐 신호다 그러면은 뭐 진로를 뭐 취급했다거나 그러면은 진로 세정이다. 그냥 문제의 답이 있네요. 네, 문제 답이. 계전기의 역할이 아닌 거 아까도 얘기했죠, 그죠? 뭐 스위치 작용을 해서 회로를 차단하거나 회로를 구성하고 증폭은 아니죠. 증폭은 아까 OPM프라는 녀석이 증폭을 하는 거고